자, 오늘은 도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토캐드는 두 가지 출력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플롯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레이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플롯, 그러니까 출력하거나 혹은 배치 출력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출력하는 모형 공간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 레이아웃, 종이 공간에서 출력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과제물을 끄집어냈습니다. 과제물이죠. A4 사이즈 기준 1:4입니다. 자,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이라는 이 명령을 써도 좋고, 또는 컨트롤 키와 P를 눌러도 좋고, 혹은 위 화면 상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플롯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맨 아래 OK, 캔슬, 헬프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역할은 내용을 감췄다, 펼쳤다는 역할입니다. 즉, 이렇게 화면을 크게 이렇게 3등분할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을 보였다, 감췄다 하는 역할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역할은 왼쪽에서 두 개를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여기 펜, 어사인먼트, 컬러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컬러 테이블을 설정하는 방법과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다시 말하면 종이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만 설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왼쪽에서는 컬러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과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을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먼저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종이 방향이죠. 포트레이트는 도면을 이렇게 세로로 설계한다는 얘기고, 랜드스케이프는 도면을 가로로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도면을 가로로 설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 세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랜드스케이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랜드스케이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여러 종류의 CTB 파일이 나옵니다. CTB가 뭐냐면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컬러 테이블 파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acad.ctb 파일입니다. 맨 위에 있어요. acad.ctb 파일이고,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이고, 세 번째는 모노크롬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파일은 바로 모노크롬입니다. monochrom.ctb라는 파일, 이 파일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모노크롬이 뭐냐면, 모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하나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크롬은 색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읽으면 단색이란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쿼드, 펜타, 헥사, 옥타, 이거 다 숫자예요.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들어보셨나요? 모노드라마? 연극이나 혹은 그 TV 단말극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모노,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게 모노드라마죠. 연극에서 종종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쟤입니다. 모노크롬을 쓰셔야 돼요. 하나의 색상으로 출력하기. 종종 컬러로 출력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색상이 거의 안 보여요. 처음에 화면에 보기에는 노란색이나 이런 색들이 잘 보이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컬러로 출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출력해 놓고 보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컬러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acad.ctb를 쓰시면 되고요. 컬러 출력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흑백으로 출력할 때, 한색으로 출력할 때는 여기 있는 모노크롬 CTB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모노크롬 CTB까지는 좋은데 자,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 어디서 지정했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이거 어디서 지정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기서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의 굵기 있다 그랬죠. 라인 웨이트. 이게 선의 굵기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바로 여기 칼라 테이블 바로 오른편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칼라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오토캐드는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유저들은 여기서 쓰고 새로운 유저들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합니다. 근데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여기 옵션 되게 많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고 딱 하나 씁니다. 딱 하나. 자, 컬러를 지정하고 여기 선 굵기 지정하고 요거 딱 하나 씁니다. 이렇게요. 색상 지정하고 선 굵기. 색상 지정하고 선 굵기. 내가 만약에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고 싶은 것, 내가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대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써야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레이어를 무시하고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선택하고 여기서 선 굵기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색상이 선 굵기가 들어가요.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어고 하나는 바로 여기 컬러 테이블에 있어요. 자, 그래서 Save and Close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은 0.09, 노란색은 0.2, 초록색은 0.3. 그 다음에 하얀색은 0.1. 자, 그리고 세이브 앤 클로즈. 그러면 선 굵기는 다 들어간 겁니다.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는 많이 중요해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컬러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레이어 무시되고 얘가 기준이에요. 두 군데 레이어와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선 굵기가 지정되면 레이어는 무시하고 얘가 기준돼서 나가요. 얘가 기준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를 나가겠다. 그럼 이거 다 무시하고 없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플로터. 여기서 플로터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525 공유 프린터 있습니다. 525 프린터라고 다 있어요. 525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이 크기가 나옵니다. 현재 A4 크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이죠. 출력 영역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있는 것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화면 전체를
그대로 출력한다는 뜻이고 extent는 0,0에서 얘네들 전부 다 딱 맞춰가지고 출력한다는 얘기고 limit는 limi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imit이라는 도면 영역이 있어요. 바로 그 리밋에 지정된 영역만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거 다 안 써요. 윈도우만 씁니다. 윈도우가 영역 지정입니다. 내가 출력하고자 할 영역 지정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를 누르면 화면에 영역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영역 지정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 버튼 나오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센터 더 플롯.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삐뚤음하게 출력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삐뚤음하게 들어갔죠? 비스듬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놔야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스케일 축척이 나옵니다. 피트페이퍼는 넌 스케일이에요. 피트페이퍼는 축척하고 상관없이 종이에 맞춰서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풀고 1대 얼마 이렇게 축척을 적어주시면 돼요. 종이 대 실물 이렇게 됩니다. 1대 2 그리고 프리뷰. 어플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팅한 것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 프리뷰 미리 보기.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확대해 보면 선굵기 등을 지정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이 부분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이상 없으면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레이아웃,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이렇게 모형 공간과 종이 공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델 스페이스 얘는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요. 화면 하단에 여기 모델이라고 돼 있죠. 모델 스페이스 레이아웃 1, 2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델 스페이스는 3차원 공간을 모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3차원 모형 공간을 모델 스페이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X, Y, Z가 존재하고 3차원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모형 공간이라고 하고 지금 레이아웃 1, 2라고 나와 있는 페이퍼 스페이스 즉 종이 공간은 말 그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공간을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거 간단해요. 그냥 탭 누르시면 됩니다. 탭 누르면 이와 같이 페이퍼 스페이스로 넘어옵니다. 여기 회색 영역 있죠?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여기가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 안쪽에 이렇게 점선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린터가 요만큼을 출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을 출력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밀어야 돼요. 이송한다고 하죠. 종이를 이렇게 미는데 그럼 종이를 붙잡고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종이를 일부 먹고 들어갑니다. 센서가 종이를 인식을 해야 돼요.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끝날 때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여백이 필요해요. 바로 그 여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점선 안쪽 이 영역을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페이퍼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면 얼마든지 레이아웃은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또 탭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내용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뉴 레이아웃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 수도 있고 딜리트 삭제할 수도 있고
리네임, 이름 바꾸기도 되고 무브와 카피, 복제하고 이동하기도 가능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린 이 페이퍼 스페이스를 환경 설정을 바꿔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뜹니다. 명령어도 페이지 셋업이에요. 명령어로 페이지 셋업을 쓰셔도 되고 여기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이 뜹니다.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건 뭔가요? 플롯 명령어죠. 다시 설명할게요. 페이퍼 스페이스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이요?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도 어떤 명령어요? 플롯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똑같이 봅니다. 모노크롬에, 랜드스케이프에 어떤 걸로 출력할 건지. 자, 이번엔 PDF로 가겠습니다. 어도비 PDF. 우리가 두 가지 출력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종이로 출력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PDF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하청업체일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원청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청업체인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하청업체였고. 근데 원청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열심히 도면 작업을 해요. 그럼 중간중간에 미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면을 출력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원청과 하청의 거리가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만든 CAD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그쪽에서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다시 보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CAD 파일 보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원청도 CAD 도면을 다룰 수 있단 말이죠. 설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AD 도면이 가는 순간 너네 끝. 거래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AD 도면을 언제 주냐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돈 받고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절대로 CAD 도면 주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뭘 보내줘요? 전자문서요. 전자문서로 보내줘요. 도면을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옛날 전자문서는 EPS 파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전자문서는 PDF 파일입니다. 요즘은 PDF 파일이에요. 그 PDF로 만드는 거예요. PDF로 보내면 CAD에서 출력한 것처럼 똑같이 출력이 돼요. 심지어 CAD가 없어도 인쇄가 가능하잖아요. 아크로벳 리더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출력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인쇄로 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전자문서로 출력하는 방법. 그래서 PDF를 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 종이 크기죠. 자, 그리고 나서 플롯 에어리아. 여기서는 윈도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이니까. 이미 레이아웃의 크기가 맞춰진 거죠. 자,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도면 용지가 딱 결정이 됩니다. 요만큼은 어쨌든 출력 못하는 영역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모델 뷰라는 명령어입니다. MView. 여기 보시면 페이지 셋업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볼 명령어가 MView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MView가 모델 뷰어의 약자예요. 모델 뷰어가 되겠네요. 모델 뷰어. 모델 뷰어입니다. 모델 뷰어. 그러니까 모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배치 뷰, 다시 말해서 종이 영역으로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바로 모델 여기서 작업했잖아요. 여기서 작업한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mview 명령어입니다. 보시면은요,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누가 오브젝트냐면 여기가 오브젝트예요.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눌러보면 알아요. 선택이 되죠? 얘는 선택이 안 됩니다. 모델에 있는 내용을 레이아웃에 배치 공간에 보여주는 영역, 이 명령어가 mview 명령어입니다. 자, mview 명령어 써볼까요? mview. 그리고 명령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2, 3, 4 피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피트입니다. 피트. 화면에 꽉 맞춰서. 화면에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최대 영역까지 맞춰서 보여주는 것. 이게 피트입니다. 자, 지우고 모델 뷰 보시면 2, 3, 4가 있어요. 먼저 4부터 보죠. 화면을 4개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럼 화면이 4수로 쪼개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모델 뷰 4개 피트 이렇게 영역을 4개로 쪼갠다. 이게 4개입니다. 모델 뷰 이번엔 3개입니다. 3입니다. 화면을 3수로 쪼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해요. 수평으로 3개를 쪼갤 수도 있고요. 화면을 수직으로 3개를 쪼갤 수도 있고요. 화면을 이렇게 해요. 큰 걸 위로 하고 작은 거 2개를 아래로 놓을 수도 있고요. 다시 큰 걸 밑으로 하고 위에 2개를 놓을 수도 있고, 큰 걸 왼쪽으로 하고 작은 걸 오른쪽으로 하고, 큰 걸 오른쪽으로 하고 작은 걸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놨다고 해서 호리젠탈, 수직으로 놨다고 해서 버티컬, 큰 걸 위로 올렸다고 해서 어버브, 밑으로 내렸다고 해서 빌로우, 왼쪽으로 갔다고 해서 레프트, 오른쪽으로 보냈다고 해서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3 누르면 이렇게 해요.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자, 저는 하나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왼쪽에 큰 거 오고 오른쪽에 2개 들어왔죠. 이게 레프트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모델 뷰. 자, 그 다음에 숫자 2가 있을 겁니다. 화면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호리젠탈과 버티컬로. 자, 2개 호리젠탈.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모델 뷰. 자, 일단은 우리가 똑같이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모델 뷰 하기 전에. 자, 보시죠. 지금 현재 사이즈는 A4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렉탱글러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이렇게 테두리를 세워야 되겠죠? 자, 안쪽에 있는 얘는 성굵기가 1mm입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시킬 건데, 자, 이렇게 눈찜작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될까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가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리미트를 쓰는 방법이고 하나는 리미트를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리미트를 안 배웠으니까 리미트를 쓰지 않고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모델 뷰 피트를 합니다. 이렇게요. 피트를 하게 되면 최대 영역에 붙여서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때 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으로 혹은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선을 내려 긋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중간점과 이 선의 중간점이 일치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은 이렇게 중간점이 일치하면 돼요.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이동하기
중간점들끼리 이렇게 마주치면 한가운데로 딱 들어간 거 맞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모델 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얘는 잠갔고 다시 다른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뷰를 실행하죠. 모델 뷰 4개.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주면 4개가 들어옵니다. 자, 바깥에 거 삭제. 아이고, 어쩐지 여기까지 잠겼구나. 자, 모델 뷰 4개. 자, 삭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값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얘네들 다 지울 겁니다. 레이어. 얘네들 지울 거고요. 이동할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선 다 사라졌겠죠, 그죠? 모델 뷰. 자, 제가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럼 모델 뷰에 있는 내용 들어오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내용 얘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mSpace와 pSpace 명령어입니다. mSpace는 모델 영역 활성화, pSpace는 종이 영역 활성화입니다. 자, 지금은 종이 영역이니까 문제 없어요. mSpace. 그러면 이와 같이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pSpace 명령을 실행하면 페이퍼 스페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내용들이 비활성화되는 거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모델 스페이스, 이 엠뷰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pSpace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쓸 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최대한 대로 확대했습니다. 자, 모델 뷰가 활성화됐죠. 그죠? 그런데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블 클릭해봤자 이거 다 모델 스페이스잖아요. 왜냐하면 엠뷰가 이만하니까, 모델 뷰가 이만하니까 화면 바깥에 있잖아요. 명령어 써야 돼. 이럴 땐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넘어간 경우는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이 영역 자체가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런 경우는 더블 클릭해봤자 의미가 안 돼요. 반드시 이럴 때는 명령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모델 뷰 4개, 그 다음에 클릭. 제일 우측 상단은 삭제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탑뷰만, 더블 클릭해서 얘는 프론트만, 얘는 라이트만. 자, 대충 맞추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모는 나오죠. 그리드가 나옵니다. 이거 F7키입니다. F7키 누르면 그리드 온오프가 됩니다. 그리드 빼고 그리고 보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다음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축척이 안 맞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치가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요. 보세요. 여기 위치가 서로 다 틀어져 있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할 건데 각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축척을 맞추는 방법도 두 가지고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축척을 맞추고 위치를 맞추는 각각의 첫 번째 방법이 명령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MV 셋업이라는 명령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MV 셋업 명령어 하나로 축척도 맞추고 위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줌과 펜을 써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죠. 먼저 MV 셋업을 가지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MV 셋업 모델 뷰 셋업이죠.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얼라인이 있고 스케일 뷰포트가 있고. 스케일 뷰포트가 축척이에요. 뷰포트 축척입니다. 자, 같이 선택했고요. 그러면 스케일 팩터를 눌러봅니다. 인터랙티브, 그 다음 유니폼. 유니폼은 균일하게, 즉 내가 선택한 이 세 개의 뷰포트가 동일한. 인터랙티브는 서로 다르게. 우리 당연히 유니폼하게 가야 됩니다. 그냥 엔터. 자, 이때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 종이의 축척은 얼마인가요? 축척 설명하면서 종이 대 실물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페이퍼 스페이스 대 모델 스페이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1로 가요.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 즉 축척이 2니까 2로 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2대1로 1대2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자, 스케일로 먼저 축척을 맞추시고 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자, 정면도를 그대로 조심스럽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MV 셋업에서 이 얼라인 명령을 쓸 건데 이 얼라인 명령을 쓰게 되면 오스냅이 꺼집니다. 오스냅이 오프돼요. 그래서 오스냅을 다시 체크해서 써야 됩니다. 자, 얼라인 정렬하기입니다. 보시면 수평으로 정렬하기, 수직으로 정렬하기, 호리젠탈, 즉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하기, 버티컬, 이렇게 수직으로 정렬하기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호리젠탈. 그럼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근데 오스냅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오스냅을 눌러보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다 클리어 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오스냅을 체크합니다. 자, 이 지점이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 대상점 바로 여기네요. 여기고 버티컬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똑같이 오스냅 또 체크하셔야 돼요. 자, 버티컬 이 지점이 여기랑 일치합니다. 위치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는 위치가 딱 맞게 떨어지는 거죠. 자, 언더. 자, 이번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줌 명령어로 자, 첫 번째는 스케일을 맞추는 방법인데 줌 명령어입니다. 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축척에 뒤에 XP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줌 엔터. 그 다음 여기에 축척을 쓰고 XP라고 씁니다. 이렇게요. 1 나누기 2 XP 2분의 1이죠. 1대 2는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델 스페이스에 있는 내용을 2분의 1로 줄여서 보여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줌 1 나누기 2 XP. 자, 위치 다시 조절해주고 다시 줌 1 나누기 2 XP. 그 다음 위치 조절해주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선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누굴 이동하냐면 모델 뷰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델 뷰 이렇게요. 그러면 이동됐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진 간단해요. 스트레치로 모양 다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굳이 스트레치까지 안 해도 돼요. 딱 맞춰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가 이와 같이 딱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것 중에 이 테두리 선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선을 감춰야 돼요. 테두리 선을 감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레이어를 프리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보였다 감췄다 합니다. 테두리를 프리즈를 걸면 돼요. 프리즈. 그래서 이 모델 뷰만 레이어를 별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즈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감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V 셋업. 아까 모델 뷰 셋업, 모델 뷰 셋업이 아니구나. 자, M뷰, 모델 뷰입니다. 모델 뷰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폴리거널이 있고 오브젝트가 있고 락이 있습니다. 폴리거널, 오브젝트, 락.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모델 뷰, 오브젝트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모델 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모델 뷰, 폴리거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모델 뷰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죠? 축척도 이렇게 자꾸 돌아갑니다. 이걸 막아놓을 방법이 필요해요. 자, 모델 뷰 보시면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극이에요. 네, 온 선택합니다. 그러면 잠겨요. 이렇게요. 화면 이동도 안 되고 뷰가 잠겨 버립니다. 그럼 마치 여기 레이아웃에서 작업되어진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락 기능이에요. 모델 뷰, 락, 오프합니다. 끄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많이 그려요. 보통 도면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그리지 않아요. 납품할 때는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로 납품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그려요. 파일 하나에 다 때려 넣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12개의 이 도면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플롯 명령어를 12번 해야 됩니다. 그죠? 출력하려면 12번 해야 돼요. 이걸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공부한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제가 레이아웃을 몇 개 이렇게 맞춰놨어요. 보이시죠? 자, 어떤 명령어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배치 플롯이라고 합니다. 배치 플롯이요. 얘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떠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오픈되어 있는 파일이 모두 여기 나와요. 이렇게요. 얘는 모델 스페이스고 얘는 이렇게 세 개는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레이아웃은 미리 세팅해 놓고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력이랑 이런 게 다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더하기 빼기 키로 도면을 첨삭할 수 있습니다. 얘는 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죠. 이거 선택하고 그냥 퍼블리시 누르면 그냥 쭉 출력돼 버립니다. 그러면 파일 3개 그대로 출력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을 쓰는 겁니다. 단순히 레이아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출력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고 이렇게 배치 플롯을 조금 더 사용해서 응용해서 쓰라고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또 출력이 달라져요. 자, 제가 또 눌렀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역시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페이지 셋업 매니저로 모디파이. 자, 모노크롬이고 랜드스케이프고 PDF이며 A3입니다. 역시 레이아웃이고 오케이. 자, A3 도면입니다. 역시 엠뷰 피트 라인 이번엔 대각선으로 제가 선을 그렸고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모델 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얘만 이 도면만 화면에 띄우고 싶어요. 잘 보셔야 돼요. 줌. 그 다음에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얘만 확대된 거 맞죠? 그 다음 줌 1 나누기 80xp. 아이고, 얘는 100분의 1이네요. 줌 1 나누기 100xp. 100분의 1 도면이군요. 그러면 어떤가요? 다 된 거 맞습니까? 자, 요렇게 두 개는 레이어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자, 레이어가 한두 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뉴 모델 뷰 프리즈 걸고, 자, 요렇게 두 개는 모델 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테두리 사라졌죠. 그러면 어떤가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제물. 이거 그린 거 있었죠? 물론 요거보다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얘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